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부분은요,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다소 전문적인 분야가 나오기 때문에요.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좀 처음 시작하는 분들, 초보자들에게는 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일단 그거부터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언어, 즉 랭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 랭귀지라는 언어 부분은 영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 분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자바, 비주얼 C++, 비주얼 베이직 그런 것들이 개통이 좀 잘 나가고요. 기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변화를 하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언어를 배우셔야 되는데요.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그 언어를 가르치는 게 뭐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낱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가르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move 하면은 이제 이동하다. 그죠? 어디로 옮겨라. 그런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move라는 것이 이제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어떠한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급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언어 같은 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는 다 고급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언어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이 컴퓨터에게는 그 언어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는 이진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진수로 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 기계어 또는 이제 이걸 디지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러한 기계어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해서 컴퓨터에 전달을 해줘야 컴퓨터가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저희가 마차 키보드에 A를 누르면 이 A가 컴퓨터의 A로 안 가는 겁니다. 10진수에 대응하는 숫자로 바뀌고요. 그 10진수가 다시 2진수로 바뀌고 그 바뀐 2진수가 컴퓨터에 전달이 돼서 A를 눌러야 되는구나.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언어에 비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저급 언어다. 그러한 저급 언어는 어셈블리어하고 기계어가 있어요. 이 기계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이진수,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다. 그리고 기계어의 상징적인 언어나 기호로 대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의 이해 입장에서 어느 이해 정도 측면을 해서 사실 설명을 드리면 고급 언어는 move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는 약자, MV로 약자를 하겠다. 그러면 MV로 상징어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급 언어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0101, 1100, 뭐 1111, 뭐 이렇게 해서 이진수의 다이얼로 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해적인 측면에서는 고급 언어, 어셈블리어, 기계어 순으로 다룰 수 있다. 대신에 어셈블리어는 이제 저급 언어니까 주로 이제 하드웨어 설계할 때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용하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수 형태의 기계어로 변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 바로 언어 번역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언어 번역기는 참고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프로그램 특정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고급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든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번역 자체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건 고민을 안 하셔도 되죠. 자, 기출문제 분석 한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목적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시 프로그램이라는 건 고급 언어로 작성된 몇천 줄의 코딩을 한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죠. 그걸 기계어로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위에 나올 건데요. 컴파일러, 인터플리터, 어셈블러, 이 세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언어 번역기죠. 그래서 답은 여기 보시면은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셈블러는 아니고요. 컴파일러의 특징을 아셔야만 이 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번역기의 종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가 있고요. 어셈블러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한다. 저급 언어지만 번역을 한다는 자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프리터하고 컴파일러의 비교만 해드리면 되겠네요.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컴파일러라는 번역기를 많이 쓰는데, 이 컴파일러의 특징은 반드시 목적 프로그램, 즉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원시 프로그램을 줄 단위로 번역해서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니까 이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이 한 2000줄 된다. 그러면 2000줄을 한 번에 다 읽어드린 다음에 번역을 하기 때문에 번역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근데 요걸 담아놓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고 빨리 소화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터프리터는 2000줄이 있으면 한 줄씩 바로 번역을 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행 단위의 속도는 느리지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이렇게 베이직 계통이 좀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니까요. 베이직하고 LISP라는 이 두 언어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컴파일러를 사용한다.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답을 고르실 수 있겠네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을 번역한다. 그럼 번역기가 답이 두 개가 왔는데요. 컴파일러가 답이 되는 이유는 이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런 포커스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급 언어니까 어셈블리어는 고급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좀 잘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러한 번역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파일러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기계어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 한다. 맞고요.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을 받아 기계어를 생성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생성하지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는 언어 번역기에서 기계어로 번역된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프리터 유틸리티죠. 유틸리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주 요긴한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그런 압축, 백신, 바이러스 백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유틸리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 이런 문제가 컴안에 나오면은 공부하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한 번이라도 접해보지 않으면 맞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램 언어가 아닙니다. 인터프리터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직과
LISP라는 두 언어를 좀 기억을 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이 C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대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맞고요.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한 대표적인 언어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는 컴파일러고 인터프리터가 아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여기에 나오면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맞으실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앞에다 연도를 쓴 이유는 이 연도를 보시면서 출제 경향을 좀 요약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좀 알아두시면 좋죠. 이런 경우는 거의 돌발성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버려도 되는 그런 경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언어번역, 운영체제 구성 중 언어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출력은 목적 프로그램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 입력바라 기계어로 변환하고 이를 생성하여, 기계어로 생성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실행하여 변환하고 이를 생성하여 기계어로 번역된다. 어셈블리어. 맞죠? 여러 형태의 컴퓨터 언어에 따라 프로그램 언어는 각각의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갖는다. 그래서 기계어를 변환하고 원시 프로그램을 출력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아니죠. 기계어로 변환을 하지 않고 바로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인터프리터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화형 언어로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 컴파일러보다 쉬우나 실행 속도가 느리다. 이 디버깅이 쉽다는 것은 원래 디버깅이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한 줄씩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 에러 난 줄에서 프로그램이 멈춰버려요. 실행이. 그래서 오류가 난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행을요. 근데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행을 한꺼번에 읽고 번역을 해서 놓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 행에 에러가 발생했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그 에러가 발생한 행을 찾아가면서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처리하여 실행한다. 이것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2000줄을 한꺼번에 읽고 번역하는 것은 컴파일러라고 했고요. 베이직이나 LISP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실행 속도는 느립니다. 그 이유를 비교를 한번 해서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지 말고요. 왜 느려지는가? 전체를 다 읽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기계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빠르구나. 한 줄 읽고 번역 실행, 한 줄 읽고 번역 실행, 번역 실행, 번역 실행, 번역 실행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늦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또 컴파일러 같은 경우 여러 줄을 같이 읽다 보니까 담아놓을 공간이 좀 많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07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운영체제 구성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도 똑같이 나왔죠. 앞에 세 문제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죠? 기계어로 변환하고 기계어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것은 보시면은 이제 운영체제가 되겠죠. 나머지는 번역기고, 그죠? 그 다음에 컴파일러의 번역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기계어로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가 목적 프로그램이다. 그러한 번역기가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거쳐서 로드 모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더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로더라고 하거든요. 그 로더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컴파일러의 번역 과정은 기계어를 생성을 하고 링크를 통해서 로드 모듈을 생성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그 세부적으로 짠 것을 링크 하나로 이제 결합시켜주는 형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을 로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원시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링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 가라다, 남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2009년 아래의 보기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시 프로그램 뭐뭐가 목적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며 번역된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형태의 모듈로 만들어준다. 실행 가능한 형태의 모듈로 만들어주는 것은 링커 또는 링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번은 링커를 고려하자고요.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해준다.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목적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 등과 결합하여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로 생성하는 작업이다. 실행하도록 메모리에 올려주는 건 로더고요.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로드 모듈로 합해주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링커 또는 링킹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링커라는 뜻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원시 프로그램이라는 건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이고요. 목적 프로그램은 이진수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고, 링커 또는 링크는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로 만들어서 결합시켜주는 거다. 로더는 메모리로 올려서 직접 실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디버깅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싶은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본으로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